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는 의견 없어요.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되지.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끊으셨어요 지금? 당내에서도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지.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갖고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경선기간 내에서도 나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슨 뭐 통일독성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런 게 공개적인 모욕이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나요? 이제는 저는 그동안에는 저에 대해서 공격이 오거나 그랬을 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었거든요. 이제는 전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서정옥 변호사,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영상을 일부로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좀 낯선 모습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 모습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1차경 청년 미래, 비조는 사회 통합 키워드입니다. 각 후보들께 사전 발표입니다. 출발하실 텐데 이제 단 2자리가 남았습니다. 아, 3번과 4번 자리. 네. 역시 이건 국민에게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했어. 아이고, 네, 일단 한번 시간을 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인데 이야기 많이 하고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 소장님, 뭐 영상 보셨는데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좀 이례적인 장면이거든요. 불꽃이 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 왜냐하면은 네. 외연확장입니다. 외연확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와 좀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랬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예. 나는 본선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홍 후보 말고 다른 사람이 더 강력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예. 난 굳이 뭐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더해?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좀 더 확장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이 나올 때 뭔가 좀 주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러잖아요. 몇 마디 섞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전환하는 그런 또 보석이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정호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가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 좀 노련하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어제 그 홍준표 캠프 가서 후보님하고 한 20-30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상당히 그 친화력이 있고요. 제가 캠프를 취재해 보니 서로가 한동훈 후보하고 근데 그 홍준표 후보가요. 서로가 결선에 올라오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측은 김문수가 후보가 올라오면 탄핵 찬반으로 가면 어렵다. 예. 차라리 홍준표 후보가 상대하기 쉽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도 김문수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면 탄핵 찬반 감액이 50이 안 되지 않냐. 예. 서로가 이제 서로를 결성에 올라오면
이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에서? 공감대가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는 하나를 봐야 되거든요. 실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네. 따라서 이제 그 후보보다는 둘이가 결선 가는 게 서로가 제압할 수 있다. 네. 아마 이런 동상이몽을 좀 꿈꾸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좀 부담스럽다 공통적으로. 예. 그런데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꽤 앞서 있었죠. 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월등하게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인데 여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꽤 앞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누가 네, 앞서고 있다니까 오차 네. 범위 내에서 이 4명의 사람이 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약간 조금 여론의 흐름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뀌고 있죠 지금. 조금씩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 흐름 자체가 탄핵을 결정이 되기 전에는 김문수 후보로 집중되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탄핵 기각 쪽을 바라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기현상이 있었다면 예. 이제는 파면 이후에는 완전히 재편되면서 보수 후보로서 누가 더 적합한가라는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노련할걸요. 대선도 많이 치렀고, 그렇죠. 말하자면 정치 경력도 가장 많을 것이고,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었고, 자유통일당이라는 좀 이런 낙인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서도 나중에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 예. 라는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머지 후보들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가 그걸 많이 흡입했고요. 예. 한동훈 한동훈 후보도 사실상 많이 약진하고 있는데 지금 유보 상태다라고 보는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홍준표, 한동훈 쪽으로 예.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추이로 많이 변할 가능성이 높은 예. 오늘의 여론조사 수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만 추가하면요. 예. 뭐 서소장님 말씀에 저 100% 다 동의를 하고요. 저기 보시면 한덕수 총리가 7% 놓지 않습니까? 예. 저게 다 대부분 김문수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윤심이 작동하는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예. 윤심이 작동하는 후보가 이제 그 나경원, 그다음에 이철우, 그다음에 김문수, 예. 한덕수까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은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김문수가 좀 떨어진 거는 한덕수 대행이 뜨면서 옮겨간 예. 거로 저는 봅니다. 요 조사를 서 변호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조금 올라오는 상승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배종찬 소장께서는 네. 앞으로 더 흔들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좀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리죠.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예. 김문수가 후보가 떴던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잖아요. 윤심이거든요. 반사체입니다. 근데 그 반사를 이어가려면 발광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콘텐츠, 이른바 문수 콘텐츠로 상승 모멘텀을,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예. 그러는 와중에 윤심, 이른바 이 사람이 더 이재명 후보의 대항만대 하는 사람이 한덕수가 등장을 했죠. 예. 그러면서 김문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두 사람이 바로 홍준표,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홍준표, 한동훈의 경우에 두 사람이 오히려 확장성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 홍준표 후보도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본인 확장성을 키우는 거죠. 나도 한동훈 후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 약간 중간에서 서 있는 지지층들도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그러면 한동훈 후보도 선택하면서 또 홍준표 후보도 선택할 수 있는 약간 경선의 이 구도 자체가 기존의 김문수에서 1강에서 다시 홍준표, 한동훈 쪽으로 옮겨가는 예. 이른바 구도의 이전 현상, 구도의 이 전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 소장님이 앞서 좀 그 네. 홍준표 후보의 정치력 이런 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권력 의지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경선 후보가 됐을 때 정치력에 대해서 좀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오기도 하던데. 김문수 후보요? 예, 김문수 후보에 네. 대해서 주춤하는 이유를 뭘로 좀? 그러니까 세력의 뒷배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죠. 제가 김문수 당시 장관이 1위를 달릴 때 제가 불이 붙지 않는 저전장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연기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 기화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김문수 장관은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직접적인 그 지지나 아니면은 뭐 피겠다는 그런 메시지 시그널은 없었어요. 예. 단지 그냥 어떤 프레임 자체가 탄핵 찬성과 기각에 대한 거대한 양 진영에서의 포스트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탄핵을 기각시켜달라고 했던 이 강성 지지층의 또 포스트는 정광훈을 예. 중심으로 한 아스팔트 지지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광훈 씨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장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의 뒤에는 윤심이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자유통일당과 말하자면 정광훈이 예. 더 뒤에서 뒷받침했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파면의 이후에 보수 지지층이 좀 광범위하게 특히 보니까 유보 지지층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예. 국민의 보수층에서. 그러면 그 지지층은 합리적인 보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누가 더 싸우기가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라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그 뒷배가 국민의힘을 그 기반에 두지 않고 있다. 특히나 윤석열이라는 지지 기반을 점 찍어서 출발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네. 뭐 서정훈 변호사님은 여기 한덕수 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표가 이제 지지율이 분산됐다라고 보시니까 그런 게 구도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저도 이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게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좀 주춤할 수 있고요. 한 대행이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가 있다. 예. 지금 지지율이 조사할 때마다 매주 쑥쑥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도 홍준표 시장이 그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뭐냐면 이제 그 청년층에 20대라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오늘 MBS 뭐 언급 안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청년층의 20대 저희가 준비한 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안 하고 청년층의 지지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캠프들 다 가봤거든요. 가보면 이제 그 조직이 좀 많아요. 특히 뭐 보수의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원외위원장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또 요즘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 공약도 그 과감한 공약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기사도 많이 나고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치고 나갈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요.